네,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소폭 인상됩니다.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가 구성된 지 5달여 만에 논의에 첫 발을 뗐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뉴스에서 내년부터 월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월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된 거야. 실수령액이 왜 줄어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월급을 받으면 우리가 4대 보험을 제하고 받는 돈을 실수령액이라고 하잖아. 그 4대 보험에 포함된 세율들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율이 오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국민연금은 1988년에 인구의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중대 등의 이유로 국민들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야. 쉽게 말해서 월급에서 몇 %씩 나라에 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할 때 그때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게 돌려줄게, 이런 거지. 자, 그럼 국민연금의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보험료율 인상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야겠지? 먼저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야.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지.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때?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크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그래프를 보면 삼각형 모습일 때 사람이 많으니까 유지가 가능했어.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마름모 모양이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받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야. 돈을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이 부족하게 된 거지. 이걸 이제 방지하고자 해서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야. 그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왜 이제서야 막는 거예요? 충분히 예전부터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아까 말했던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율 9% 기억나니? 이 9%가 어떻게 9%가 나온 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프를 보면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한 88년도 보험료율 3%부터 지금의 9%까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왔지. 그런데 문제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로 동결되었단 거야.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볼까?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나라들은 20%까지도 있고 평균 15%를 윗돌고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9%에서 멈췄을까? 98년 IMF와 이어서 경제 위기까지 오면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 거야. 아마 이때도 꾸준히 올렸으면 지금 기금고갈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았겠지.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올렸으면 지금보다 문제가 덜 심각해지진 않았을까요? 맞아.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선거가 크지 않을까 싶어. 보험료를 올린다는 말 자체가 월급에서 많이 떼간다는 소리니까 표면적으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니까 결국 그러한 행동들이 지금에서야 나비 효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낸 돈을 국민연금에서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나눠주는 건데 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국민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은 우리가 낸 돈에 이자가 붙어서 그걸 일정 나이가 되면 나눠주는 개념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공적 부조 제도거든. 여기서 중요한 건 부조라는 말이야. 이 부조는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윗세대의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진다는 말이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세대 간 연대 원리, 세대 간 부조 원리라 말해. 그래서 인구 구조가 건강한 삼각형의 모습이라면 방금 말한 부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지지만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진 지금의 마름모 모습이라면 부조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두 번째로는 빈부격차 해소,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내고 14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0만 원씩 내고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소득 분위별로 지급하는 비율이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 어떤 펀드나 연금으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지.
그럼 이런 국민연금이 이제 바뀐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은 예전부터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많았어.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말해줄게. 먼저 현재는 9%씩 내고 있는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매년 0.5%씩 올리면서 13%까지 올린다고 해. 그리고 현재 41.5%씩 받는 소득 대체율은 43% 상향 조정되었어. 또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 상향 조정도 포함이 돼 있어. 기존 연평균 4.5%의 익률을 가정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5.5%까지 높일 수 있다면 2056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국민연금이 2071년까지 기금 고갈을 연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어.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논쟁은 이번 개혁으로 이제 싹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일단 큰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리됐다고 보기는 힘들어. 아무래도 이번 개혁안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청년 세대와 혜택을 받는 기성 세대와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문제로 보여. 아까 말했듯이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인상하는 반면에 소득 대체율은 한 번에 43%까지 올려버려서 기성세대는 내는 돈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고 받는 혜택은 한 번에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낸 현재의 20대들이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쯤이면 연금은 고갈되고 없을 거라는 거야. 어떤 것에도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고갈이라는 짐을 짊어질 청년들을 설득하지 않은 채 개혁안이 나와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번 개혁안 말고 다른 선택지들도 있었을까요? 국민연금을 고갈을 걱정하는 많은 정치인이나 또 전문가들이 내놓는 정말 많은 방안들이 있어. 다른 나라들의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기금에다가 그 나라의 GDP 1% 정도를 매년 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초연금을 손보자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 예전에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을 하다 보니 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직장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기 힘들다 보니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노후를 도와주고 있어.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1960년생인 사람들이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196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현재 2030 세대보다 자산이 월등히 높아. 그 말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적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기초연금에 할당된 자본을 국민연금으로 일정 부분 돌려서 기금 고갈을 막자는 방안도 나오기도 해. 어떤 선택이든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다양한 세대의 의견들을 귀 기울이고 선택한다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꼭 국민연금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잘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해야 나의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큰 목소리 내는 2030이 되길 바래.